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저녁 8시 2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휴장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고요. 아시아장은 그 이슈가 없었던 거에 영향을 받아서 혼조하게 그냥 마감했죠. 일본, 한국은 이틀 연속 하락 마감, 이틀 연속인지 하여튼 하락 마감했고요. 중국은 상승 마감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데 야 이거 대단한 상승이다. 이제 중국은 이제 대박 난다. 글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제 발표된 지표들 생각해 보자고요. 소매지표 반토막 났고, GDP, 4분기 GDP 나왔는데 4% 성장했다라는 거죠. 중국 같은 나라가 꼴랑 4분기에 4%밖에 성장 못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물론 어제 예상치는 3.6이었나? 그래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시장은 모르는 척하고 반등하긴 했는데, 아무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막 성장해 나가고 있는 나라인데, 근데 그런 나라가 벌써 성장률이 그렇게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봐줘야 될 가능성이 높긴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점이 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아시아장은 혼조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시아장 마감하고 나서, 한국 마감하고 나서 유럽이 개장을 했는데, 유럽 개장하고 나서부터 어떤 강력한 매도세가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요. 무슨 재료가 있나 찾아봤더니 investing.com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금리가 튀어서 나스닥이 박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금리를 봐줘야 되겠죠. 금리가 어떻게 됐나 라는 걸 봐야 될 겁니다. 금리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거 일단 먼저 보자면은 확실히 많이 가긴 했더라고요. 장중에 1.8%를 터치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8시 21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아침 7시에 봤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와 있으면 이제 아침에도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 갖고 안정이 돼 있다. 그럼 또 아침에 또 별 재미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튀어서 그런지 지금은 현재 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어떻게 될지 잘 보자고요. 마감이 중요합니다. 마감이. 근데 아무튼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었던 것이 인플레 우려 이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자극해서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에도 이 금리가 시장의 멱살을 잡고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1%를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1.05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까지 상승했다라는 건 이제 1년에 4번 금리 인상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1% 넘어서도 계속 올라갔고 결국은 1.25 요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올해 5번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에 반영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1%를 넘었기 때문에 1년에 4번 금리 인상한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현실화된 거고, 1년에 5번으로 갈지 말지 이제 한번 잘 보자고요. 오늘 밤의 흐름 좀 잘 보자고요. 금리가 어떻게 될지 말지 이런 부분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밤 8시 23분 현재로서는 어떤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는 표현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는 잘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잘해야 된다라는 게 한국이건 미국이건 어떤 지지선들이 많이 있는 자리란 말이죠. 여기 S&P, 여기 직전 저점, 여기 지난번 저점, 여기 오늘 이 자리, 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기술적으로 어떤 지지선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힘을 잘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시동 꺼질 수도 있고 엔진이 고장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저점이고 여기 저점이고 그래요? 이런 자리들이니까 이걸 붕괴시키고 싶으면 잘 해야 됩니다. 힘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 빠지고 있어서 야 그래도 좀 낙폭이 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뭐 그 정도에 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뭐 볼린저 밴드를 째고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선 사이에 적당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마감하는 거 정도는 그냥 이제 일상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야 나스닥이 엄청난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아래쪽으로 좀 많이 째지고 있는 이런 상황,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튼 평상시에 1.8% 빠지는 거 하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1.8% 빠지는 거는 분명히 그건 느낌이 좀 다른 거죠. 지금은 1.8%가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와 이건 엄청난 폭락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고려해서 봐야 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S&P 같은 경우는 지금 1.2% 빠지고 있는데 선물 기준으로 이런 건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건 그래도 조금 좀 많이 빠진 축에 속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는 봐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수 모양이 이게 서로 많이 다르고 이게 가지고 있는 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굳이 뭐 비율을 드리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한 3000cc 엔진 100일량, S&P 같은 경우는 뭐 한 2000cc 엔진, 지금 뭐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한번 뭐 말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밤에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잘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오늘 밤에 연속적으로 폭락할 수도 있죠.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는데 아무튼 어떻게 할지 이런 자리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존에 내가 숏을 갖고 있는 분들, 이미 기존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부근에서 싸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장중에 싸움 한번 하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장중에 이런 직전 저점 자리에서 싸움할 것 같으니까 기존 숏 보유자는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수익을 내가 확정을 짓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며칠 정도 좀 더 지켜봤다가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신규로 지금 자리에서 뭐 숏을 진입한다, 솔직히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스닥이나 특히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 어쨌든 여기 낙폭이 1%씩 이렇게 되는 낙폭이 1%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추격 잘못하면 숏을 가장 비싼 가격에 살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어쨌든간 뭐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15,650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여러 번 테스트해서 지금 일단 아래쪽으로 붕괴시키고 있고 저항을 많이 확인하고 있어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보시면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재차 또 강하게 붕괴시키고 있는 거고, 이번에 저기 정말 오래간만에 121선을 정말 강하게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라서 121선 부근에서 반등해야 될 때 이미 아득히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241선까지는 터치해야 될 수 있다, 최소한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일단 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아래쪽으로는 뭐 그럭저럭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장대양봉 튀어나오는 것보단 낫죠. 다시 막 15,650 올라가고 그런 것보단 낫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장 숏, 나스닥 숏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언젠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반등하는 날이 올 거다. 반등하면 거기서 이제 그 반등 시 매도 전략을 노리는 게 좋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빠져갖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5,650을 다시는 넘어서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아무튼 지금 자리에 추격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더 빠졌다가 반등하는 걸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은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이건 미국이건 다 지금 반등 시 매도 전략이지, 지금 어설프게 추격하면은 숏을 추격하면 지금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S&P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강하죠. 4,540 정도를 붕괴시켜야 이것도 무슨 의미가 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런 이야기 정도.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 오늘 뭐예요? 완전 박스권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특별히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이나 하는 거죠. 나스닥도 그냥 뭐 구경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붕괴시켜 놓고 이제 뭐 어디까지 갈지 아니면 반등할지 모르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가 가만히 있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될 날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변동성 같은 것도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전 어쨌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에 이제 지금 뭐 물론 힘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 S&P나 나스닥 같은 게 개파락 출발해서 원웨이로 하락해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중요한 지지선들 붕괴시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밤 빅스 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뭐 이까지 무조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SVXY 사갖고 야 오늘 밤에 변동성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제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이런 경우 특별한 일 없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변동성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늘 밤은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거 이렇게 빡 튀어나올 수 있다고요. 빅스 얼마든지 더 확대될 수 있다고요. 그래도 이상하지는 않은 날이에요. 아무튼 SVXY 변동성 죽는 데다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이 저항을 많이 확인하고 그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뭐 시장이 진짜 완전 대폭락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예요.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애매한 자리.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들은 홀딩이고 뭐 신규자들은 할 게 없는 그런 날인 거죠. 구경이나 하는 날인 거죠.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국제유가는 신고가 같네요. 85.74 신고가를 갔습니다. 숏 포지션 도전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일단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네요. 아무튼 인플레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원자재들마다 여러분들 온도가 다 다르긴 해요. 온도가 다 다르긴 해. 그러니까 국제유가 오른다고 뭐 다른 원자재들도 계속 다 오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데 구리 같은 요런 자산들은 중국 정부의 입김이 좀 크잖아요. 이런 거는 중국이 작년 가을쯤인가 인플레 잡는답시고 비철금속이라든가 금속 뭐 아니면 기타 등등 뭐 각종 건설자재 등등 원자재 가격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가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잘 안 미치지만 이런 구리같이 중국 정부 영향 많이 미치는 거는 상방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상방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긴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 생각은 유가인데 유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네요. 바이든의 고민, 파월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참 골드 같은 경우 지금 좀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골드가 살아나냐 마느냐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볼까요?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금값이죠. 금값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왜 제가 한동안 이야기를 안 드렸냐면은 이게 금값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골드가 금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 달러거든요. 달러가 강하면은 골드 가격은 약세일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값도 좀 올라가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값은 내려가는 요인,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값 올라가는 요인, 금값 내려가는 요인과 금값 올라가는 요인이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원자재로서의 뭐 금 가격 또 안전자산으로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 뭐 1, 2번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이 힘의 균형이 좀 지금 팽팽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이라고 봐서 뭐 금을 올라갑니다, 금을 내려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금이 방향을 결정할랑 말랑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좀 금값을 좀 잘 보자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2020년 8월 달이 고점이 나왔고 그리고 작년 한 해는 결과적으로 계속 박스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스권은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뭐 수렴형, 뭐 삼각 수렴형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저는 박스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대충 박스권이라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래서 제가 금값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드렸다고요. 달러 강세에 나오니까 금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금값을 받치는 요인도 있죠. 예를 들어 인플레 해지로서 금 같은 거, 금 가격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점들과 저런 점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가 어떤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 위로 올라가는 요인과 아래로 내려가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조만간 날 것 같아요. 조만간 날 것 같아. 어디를 잘 보면 될까? 제 생각엔 여기 있는 이 라인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1830입니다. 1830 넘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금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정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30 넘어가면 금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금이 위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수 있어요. 금값이 막 같이 올라가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좋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만약 여기서 금값이 올라간다면 지금 뭐 비트코인이니 뭐 주식시장이니 이런 위험자산들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잘 보자고요. 어쨌든 1830을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2번 터치하고 나서 일단 잠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잘 봐야 될 겁니다. 아래쪽으로 지지력들도 굉장히 많고 저점들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전 조만간 이거 1830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몇 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네요. 매물 소화 중일까요? 어쨌든 1830 넘어가면, 1830이란 가격이 금값이 넘어가면 좀 위험자산들은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려봤어요. 1830 금값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봤으면 된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들 부근까지 잘 왔죠. 380 부근까지 왔습니다. 장중에 380 깼었네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갈지는 뭐 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오늘 밤에 안 좋게 폭락 마감을 해가지고 뭐 내일 아침에 한국 주식시장이 여기서 폭락을 해서 380을 확 깨버린다. 단기낙 폭과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낙 폭과대 이런 이야기들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는 380이라는 라인 부근에서 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가더라도 쉽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보셨죠? 여기 370 갔던 이날, 이게 이 중요한 지지선에서 잘 안하고 지멋대로 힘을 막 쓰니까 급반등이 나온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숏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시 이런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여기서 충분히 저항을 만들어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릅니다. 미국이 반등해갖고 다시 380 위쪽에서 좀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뭐 미국이 하락 마감을 해갖고 380 깨놓고 요 위에서 저항을 누적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제 생각엔 이러한 뭔가 좀 싸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선 나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확 붕괴시키고 뭔가 또 코스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지금 박스권에 와 있는 거고, 이 박스권에서 한 3달 4달 가까이 있었죠. 이거 졸업이, 이거 어쨌든 졸업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졸업식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다양한 모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거 아래쪽에서 싸울 수도 있고 위쪽에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숏 추격보다는 380 붕괴가 되면 다시 380 부근으로 기어 올라올 때, 이런 때 이제 매도 전략 때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380 위쪽에서 여기 애매한 이런 가격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숏 보유자들은 당연히 홀딩.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맨날 드렸던 이야기라서. 다만 어쨌든 뭐 풋옵션이라든가 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리들을 일단 오늘 살짝 넘기긴 했어요. 뭐 풋옵션들이 보시면 어떤 뭐 중요한 직전 저항 자리들, 이런 것들을 일단 뭐 살짝 돌파 한 짝씩은 했고요. 오늘 뭐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저점 붕괴시키면서
그리고 또 적당히 힘을 좀 쓰면서 볼린저 밴드 살짝 째면서 적당히 힘을 좀 보여주긴 했죠. 거래량도 좀 살짝 늘어나고. 아무튼 뭐 아래쪽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흐름이 아주 아래쪽으로 너무 차분하게 잘 보내고 있어서 얘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막 급락시키고 폭락시키는 게 아니고 저항을 차분히 누적시켜 가면서 여기서 한 3, 4거래일 저항 누적시키고 여기서 저항 누적시키고,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폭락 이런 게 아니고 너무나 저항을 잘 누적시키면서 위쪽에 저항을 너무나 어쨌든 너무나 힘을 잘 아끼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76,000원만 깬다면은 아래쪽으로 얼마든지 많이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위에서 보세요. 이게 정말 힘 조절 잘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매집 잘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주식 매집을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공매도가 매집이 잘 된 거죠. 이런 건. 아무튼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이게 전부 다 양봉이었으면 완벽한 매집인데 참 거꾸로 돼 있으니까 참 그쵸. 위쪽에서 주식을 누가 팔아먹으려고 완벽하게 위쪽에서 일단 하여튼 그죠, 어떤 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힘을 잘 모았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 드릴 거 없고요. 코스닥 시장 이야기 조금만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라운드 넘버로 맞춰서 1340이라고 할게요. 1340이 붕괴가 되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본격적으로 아래쪽에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340 줄이 왜 지워졌지? 1340이라는 자리 잘 보셔야 되겠고요. 왜 1340이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340이 아니고 조금 더 위에 있는 라인들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1340으로 그냥 보는 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긴 해요. 뭐 여기 이런 자리들의 어떤 지난번 고점 자리들이고 지난번 저점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 부근은 지금 일단 1340이라고 숫자를 딱 드리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 부근은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물리는 그런 격전지입니다.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리가 붕괴되고 나면은 이제 그 밑으로는 지지력들이 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지지력 하나 있고, 여기 정도 지지력 하나 있고, 여기 정도 하나 있고, 여기 정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엔 뭐 없죠. 그 다음엔 여기 밑에 없고, 이 정도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굉장히 지지력들이 텀벙텀벙 잘 없습니다. 이 위에는 지지력들이 많지만 밑에는 지지력들이 없어요. 어쨌든 이 아래쪽 신세계인데, 이 신세계로 가기 전에 지금 이제 마지막 어떤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너무 좀 움직임이 좀 가파르긴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요한 자리는 잘 깨야 된다. 정성 들여서 잘 깨야 된다. 여기서 너무 힘을 과하게 쓰면 맛 간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잘 해야 돼요. 저는 이 부근에서 뭐 너무나 손쉽게 뭐 그렇게 뭐 붕괴가 되고 그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충분히 여기서 제 생각엔 아직 뭐 코스닥 숏이 생각이 있는데 못 사신 분들 충분히 어떤 이 주변에서 매수 기회 오랫동안 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도, 그러니까 앞으로 집중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시는 분들은 앞으로 잘해도 전혀 늦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하방에 꽂혔던 사람이라 갖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부터 뭐 이런 자리에서부터 뭐 자꾸 뭐 매집이니 이런 이런 자리 자꾸 숏 매집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정석적으로 안전한 투자자라면은, 어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거 이제 1340이 붕괴된 이후부터 요 아래서부터 이제 숏을 보는 게 사실 이제 정석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다만 지금 좀 급하니까, 움직임이 좀 급한 것 같으니까 분명히 이 주변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뭐 매집의 찬스 이런 건 많이 줄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이평선들은 어쨌든 잘 모아놨는데 방향성이 혹시나 위로 가나 했더니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코스피는 이미 이평선들이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도 어쨌든 뭐 이평선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많이들 모았어요. 이평선들이 나스닥 같은 것도 좀 많이 모여가지고 슬슬 고개를 숙일랑 말랑 하고 있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튼 계절이 바뀌어 가는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고 뭐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